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나무 심는 날 식목일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3월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에 산림청은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식목일이면 그 학교에서 어린 묘목을 심는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후에는 딱히 나무를 심을 기회가 없죠. 일회용품 줄이기, 에코백 사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일상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대신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부터 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출입자 중 대표 1명이 자신의 이름 옆에 그 외 몇 명이라고 써왔는데요. 오늘부터는 모든 출입자가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 등 원래 음식을 먹는 장소 외에도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미술관 등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됐는데요. 이를 어기면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잘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봄이 오면서 공사 현장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방안 살펴보고요. 2부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횡단보도 건널 때 초록불에서 길을 건너십니까? 파란불에서 길을 건너십니까? 같은 색인데 왜 다른 색으로 부를까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YTN 뉴스 FM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3번이나 말을 했을까요? 자, 내일 시작되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때문인데요. 오늘 방송분부터 전화 설문이 시작됩니다. 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이런 질문 받으실 텐데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 뭐라고요?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무슨 경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자칫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울 동안 속도를 줄였던 공사 현장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또 오전부터 라디오 방문해 주시며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원장님 그 전화 받고 라디오 좀 뭐 듣고 있냐 이런 질문 받으시면 혹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금방 배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지난 12월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라디오 방문인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국토관리원으로 명칭을 받고 출범하면서 저희가 만났는데 어느덧 또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업무가 조금 안정이 됐나요? 예,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아주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또 저희하고 통합됐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건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많은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롭게 국토안전관리원이 출범하면서 빠르게 그 업무에 지금 적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작년 연말에 저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국토안전관리의 원년으로 이렇게 삼고 건설 현장의 안전 등 저희한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안전관리원의 출범은 시설물의 설계 그리고 시공 그다음에 유지 관리 이러는 전체 생애주기 관점에서
안전과 성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모든 임직원들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을 지킨다는 그런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너무 인터뷰 잘해주셨지만 두 번째라서 그런지 더 편해지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토안전관리원 오늘 건설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고 안전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모두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달 25일이었죠.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발표가 됐는데 사망사고 줄이기,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예. 건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특성을 반영을 해서 금년 한 해 동안은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 현장이 전국에 이렇게 산재되어져 있어서 저희가 금년 연초에 전국에 5개 지역에 지사를 설치를 했고요. 예. 그 지사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아주 풍부한 그런 직원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지자체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좀 꼼꼼히 살펴도 보고요. 또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기술적 지원 이런 걸 하기 위한 컨설팅도 좀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사고 사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금년부터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추락사고라든지 아니면 기계 장비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사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예. CCTV나 아니면 접근 경보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안전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랑할 만한데요. 고맙습니다. 예. 지역의 작은 규모의 현장까지 자세히 관리하려면 이렇게 좀 나눠서 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국을 5개 지사로 나눴다고 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등의 규모가 좀 굉장히 크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의 지사에서 모두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작년 연말에 급하게 국토안전관리원을 출범시키면서 예. 수도권에 근무하는 인력을 정부로부터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4월 중순경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수도권에 이 건설 현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선 일산에 저희가 있는 수도권 지사에서는 인천을 비롯한 경기 서부권을 좀 담당하도록 했고요. 인천과 경기 서부권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강원지사가 경기 북부와 서울을 좀 담당하도록 이렇게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부지사가 청주에 있는데 중부지사가 경기 남부권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업무를 하는 데는 인력을 적절히 잘 배치를 했고요. 아마 이제 이번 달에 수도권의 증원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일산에 있는 수도권 지사를 확충을 해서 예. 이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일산 지사가 담당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현재 계획은 4월 중순에 인력이 충원되는 것으로. 예,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심의가 아마 예정은 4월 중순으로 지금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현장 점검에서는 주로 어떤 사항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현장 점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지도와 궤도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할 때는 지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그 가시설이라고 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시설에서 가장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 중에는 그런 그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뭐 이제 그 저희 입장에서는 그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제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그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희 의견을 들으셔서 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걸 저희가 나중에 사후 관리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지도와 궤도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직접 현장 점검 나가기도 하십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광진구의 그 아파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이 빠르게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그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뭐 물건들을 방치해 놓거나 아니면 뭐 이게 이제 그 원래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 설비를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이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안전 설비를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현장 소장님하고 한 4층까지 올라가면서 꼼꼼히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직접 현장까지 이렇게 나가시려면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현장 나가시고 한 번 정도는 저희 YTN 라디오 방문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상당히 좀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안전을 위한 정책과 대책이 큰 효과를 얻으려면 결국에는 뭐 정책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결국 어떻게 실천하느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안전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건설 현장은 매우 위험한 그 위험도가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설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 안전의식을 좀 개선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람과 그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건설 현장에 전체적으로 뿌리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는 그 건설 현장에 그 관행화 되어져 있는 그런 그 안전 불감증 이거를 좀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저희 OECD 국가 중에 그 노동자 안전 의식을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전체 한 15개 회원국 중에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 체감도는 13위, 안전 중시도는 12위를 했습니다. 모두 이게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요. 또 그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추락사고입니다. 예. 이 추락사고에 대한 원인을 좀 보면 역시 작업자의 부주의가 한 70%, 예. 그다음에 그 작업 환경 불량이 한 23%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은 그 건설 현장의 그 사망 사고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건설 현장에 관행화된 또 안전 불감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후에도 다양한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외교부와 재외공간의 그린 스마트 사업과 관련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린 스마트와 또 국토안전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예. 사실은 재외공간 그린 스마트 사업은 그 외교부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외 공간에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 때, 우리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 그린 기술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그린 스마트 기술을 해외에 홍보하거나 또 아니면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사실은 저희 전신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2010년부터 약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 24개국에 있는 그 공간에 대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있었고요. 이런 그 경험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번 사업에서 저희는 아마 그 구조적인 안전과 성능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그린 리모델링에 적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업체는 이제 그 기술을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사후에 저희가 그걸 평가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짧게 그 애청자분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실은 우리 그 건설 현장은 우리 일상과 아주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나 정책만으로 이 건설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현장에서 이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그 부상을 당해서 심각한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이 근로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또 어떤 누군가에는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그 건설 현장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없도록 앞으로도 또 국토관리원이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재밌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신나는 방송은 무엇일까요? 1번 슬기로운 의사생활, 2번 슬기로운 깜빵생활, 3번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오늘은 번호만 보내지 마시고요. 보기까지 오타 없이 정확하게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선물 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라생 안 됩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데이비드 리님께서는 최영진의 오후 슬라생
땡. 예,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노카운팅입니다. 정확하게 오늘은 보기까지 이 프로그램의 제목 완벽하게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선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이요.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햇섭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자, 경기도가 길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 강도로 지친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전용 심리지원 창구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엄원자 경기도 정신건강과장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응 인력 전용으로 심리 지원 창구 페이지를 개설했다고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응 인력분들이 과도한 업무량과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 속에서 매우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 과정으로 인한 소진, 과도한 스트레스, 무기력감 등 심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코로나19 대응 인력 전용 심리지원 창구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 코로나19 대응 인력이면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기도 및 시군, 보건소, 감염병 전담병원, 또 생활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투입된 인력을 의미하는데요. 예. 의료 인력, 역학조사관, 감염병 담당 공무원 등 코로나 대응 인력은 말 그대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 예, 코로나19 대응에 같이 힘써주시는 자원봉사자, 심리상담 인력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 현장에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전하고요. 코로나19 대응 인력 전용 심리지원 창구에서 어떤 걸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최근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코로나19 장기화가 정신건강에 적신호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 심리지원 창구는 자유 게시판, 정신건강 자가검진, 상담기관 안내, 상담 신청하기 이렇게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자유 게시판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글을 쓰고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 익명이 보장되는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현장에서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나누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정신건강 자가검진 항목에서는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고요. 상담 기관 안내에서는 정신건강 상담이 가능한 관할 시군의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층 심리 상담을 원하신다면 주요 문제 체크 후 상담 신청하기를 통해 전문가를 통한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코로나 대응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상담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텐데 상담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상담은 전용 창구인 상담 신청하기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요.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임상심리사와 같은 전문가와 직접 비밀 보장이 되는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 코로나 대응 인력의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은 점을 감안해서 전화로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 신청할 때 오전, 오후, 저녁 중 선택하도록 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하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19 대응 인력이 아닌 분들은 상담을 못 받는 겁니까? 코로나 대응 인력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것이고요. 일반 도민 여러분께서는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 주시거나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원하시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원자 경기도 정신건강과장 함께했습니다. 5090번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무려 4시간 동안 우리 형진님 얼굴이 야구 랭킹 뉴스 1위에 등장했어요. 형진님 1등하게 해주신 제작진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담당 PD가 4시간 아니고 그날 밤까지 1등이었다고 정정해달라고.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슬기로운 언어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4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상황이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직전과 유사한 점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하루 평균 5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거리 두기 그리고 개인 위생 꼭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10만입니다.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음식물 판매가 주 목적인 사업장 이외의 시설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으며 출입명부의 경우 반드시 방문자 모두가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코레일은 오늘부터 16일까지 국토부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와 수도권 전철 내 마스크 착용과 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 합동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속 대상은 수도권 전철 8개 노선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마스크 미착용과 음식물 섭취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철도 안전법에 따라 15만 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 숫자는 3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오후 2시 TV토론에서 맞붙습니다. 두 후보는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인데요. 이번 토론은 세 번째 격돌이자 4.7 보궐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마지막 토론입니다. 관심과 시선이 집중돼 있는 만큼 두 후보의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고요. YTN 라디오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마지막 숫자는 3,700입니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운명이 오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철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스마트폰 사업을 맡은 MC사업본부의 향후 사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MC사업본부 인력 약 3,700명에 대한 재배치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사업 재조정을 발표하면서 고용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한편 이사회에서 스마트폰 사업 철수가 확정될 경우 인력 재배치 계획과 함께 기존 소비자에 대한 사후 지원 방침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LG폰은 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생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에서 길을 건너십니까? 파란불에서 길을 건너십니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신호등의 보행신호 같은 색깔인데 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찰떡같이 알아듣게 되는 걸까요?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생활, 다른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언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그 퀴즈 한 번 더 내고요. 네. 교수님께서도 잘 듣고 네. 보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힌트요, 힌트. 네.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네. 가장 재밌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신나는 방송은 무엇일까요? 참 이것을 맞추면 굉장히 예. 슬기로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보기 다 듣고 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제가 너무 급했네요. 조금 급했네요. 예, 필기까지 하신다고 지금 담당 PD가. 1번 슬기로운 의사생활, 2번 슬기로운
깜빵 생활, 3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혹시 뭐 힌트가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어른이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예. 더 이상 힌트를 주면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예. 라디오 잘 듣고 대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1번, 2번, 3번 보기만 보내지 마시고요. 보기까지 오타 없이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뭐 슬라생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으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또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깜짝이야.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참. 이야, 담당 PD 열정이 굉장히 대단해요. 노골적인데요. 예, 노골적입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랬는데 그 청취율 잘 안 나오면 더 슬픈 거 아닌가, 이거? 청취율 잘 나올 겁니다. 우리 예. 슬기로운 어른이들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자, 본격적으로 교수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초록불과 파란불. 네. 저는 그 파란불이라고 불러왔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신호등 색깔이 뭐 초록색인 것도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예.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형진 씨도 어렸을 때 예. 파란불에 건너세요. 그러고 보니까 파란불이 어딨지? 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식목일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식목일에 많이 이제 생각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강산 어떻게 해야 돼요? 푸르게. 네, 그런데 강은 푸르다. 산이 푸르다. 그랬을 때 같은 색깔이 떠오르나요? 아니요, 색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우리는 둘 다 푸르다고 하죠? 그러게요. 그게 오늘 형진 씨가 저한테 질문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또 질문을 하고 있네요. 예. 우리 어른이들이 혹시 반응을 보여주시면 예. 문자 보내주시면 어른이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로 푸른 숲, 숲이 푸르다 이렇게 하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푸른 들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푸른 거 하고 예. 푸른 하늘 은하수 할 때 푸른 하늘이 가을 하늘은 푸르다 이럴 때 푸른 거 같은 색깔인가요? 아니요, 다른 색 같은데요. 다른 색깔인데 왜 우리는 푸르다고 하죠?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게 주제잖아요. 예. 점점 이제 미궁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늘도 푸른색이고 네. 숲도 푸른색이지만 그렇죠. 그 보면은 하늘은 그 파란색이고 네. 숲은 초록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아니, 네.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오늘 예. 식목일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좋은 들었는데요. 주제네요. 예. 식목일이지만 또 이번 오는 수요일이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선거에 이제 당선된 사람이 나오겠죠? 예. 우리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당선자. 그렇죠. 예. 이번에 YTN 라디오뿐만 아니라 YTN TV에서도 기자들이 당선자라고 부르는지 당선인이라고 혹시 부르는 건 아닐지 유권자로서 예. 또 후보자였던 사람들이 과연 당선자가 될 것이냐 당선인이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 당선자냐 인이냐는 네. 또 저번 시간에 다뤄봤으니까 그렇죠.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 네. 어떻게 부르는지 그렇죠. 한번 저희가 불을 켜고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선인이라고 부르는 기자가 있다면 우리 어른이들이 댓글 달아서 당선자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우리는 후보자였고 그분들은 후보자였고 그다음 우리는 유권자니까 당선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다시 좀 돌아와서 네네. 우리가 신호등 보면 청색 신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청이라는 한자 때문에 네. 이렇게 부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세상에 존재하는 색깔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색깔의 네. 개수요? 네. 몇 개가 존재하죠? 세상에? 세상에 몇 개의 색깔이 존재할까요? 모르겠어요. 어른이들 몇 개의 색깔이 존재할까요? 몰라요. 몰라요? 네, 정답입니다.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걸 다
잘게 쪼갤 수가 없습니다. 예. 빛의 스펙트럼 보시면 알잖아요. 이건가 하는데 또 옆에 보면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이 색깔이 모두 몇 개일까?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개일까? 이걸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예. 무지개의 색깔, 개수를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연속체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는 무지개 색깔 그러면 몇 개라고 생각하죠? 7개. 7빛과 무지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 빨간색인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7개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신화예요. 예. 그러면 7빛과 무지개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군가가 몰라요. 무지개는 7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예.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7개가 아니었어요. 무지개가. 5개? 그렇죠. 예. 오색 무지개였어요. 예. 오색 무지개가 어떻게 7빛과 무지개가 됐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아요? 궁금해요. 그렇죠. 예, 몰라요. 사실 몰라요. 네. 네, 너무 모르는데 우리 형진 씨 너무 모른다고 너무 쉽게 고백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아무튼 예. 우리 어른이들이 도와줄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뉴턴이 그 빛의 스펙트럼을 이제 하면서 예. 분광기를 통해서 쫙 보다가 이거를 7개로 그냥 임의로 구분을 했대요. 아, 왜냐하면 그렇구나.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7개의 음계가 있는 것처럼 예. 7개로 다 반절을 해본 거죠. 음. 근데 사실 우리 전 세계에서 보면 언어권마다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냐가 다 달라요. 아, 예.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5개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다 기본적인 색깔을 5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 색채요. 그러니까 어떻게 5개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 언어를 잘 보면 기본적인 색채어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온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한국어를 잘 보면 5가지 색채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생적인 고유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떤 색깔이 있을까요? 단어를 가지고 해보면 예. 히다가 있습니다. 히다. 아, 히다. 히다가 이제 하얀색이 되죠. 그죠? 검다. 그렇죠. 검다. 그렇죠. 또 예. 뭐가 있죠? 파라타. 푸르다. 그렇죠. 푸르다가 이제 파라타가 된 거고요. 예. 또 불다. 불다. 좋습니다. 야, 형진 씨 모르는 거 아니었는데요? 밖에서 알려줬어요. 이렇게 밖에서 알려주지 마세요. 피디님 작가님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예. 네, 또 마지막 있습니다. 네. 누렇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누르다. 예. 누르다. 그러니까 예. 원래 기본적인 색채어는 히다, 검다, 불다, 푸르다, 누르다. 이 5가지로부터 온 거예요. 예. 그 히다가 이제 하얀색이 됐죠. 그 다음에 검다가 뭐가 됐죠? 검었다. 검었다. 네, 색깔 이름이요. 히다는 하얀색이죠. 예. 또 이거를 명사로 하면 하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검다는 색깔을 명사로 하면 검정이 되고요. 아, 검정. 예. 검은색이 되죠. 예. 불다는요. 빨강이 되고요. 예. 명사로 하면 또 빨간색이 되죠. 예. 그 다음에 푸르다는 푸르다 파란색. 파랑이 되고 파랑. 파란색이 되죠. 예. 누르다는요. 노랗다? 노랗다가 되고 노란색, 노랗다에서 노란색. 왔으니까 노란색이 되고 예. 노랑이 되죠. 이렇게 하양, 검정, 그 다음에 빨강, 파랑, 노랑. 예. 이게 이제 명사를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5개의 고유어 명사의 색깔이죠. 그 이외의 것들은 다른 데서 온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하는 파랑이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녹색이 있잖아요. 예. 이 녹색은 우리말이 아니죠. 그렇죠. 예. 초록색, 녹색은 우리말이 아니죠. 이거는 한자어에서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중국 쪽에서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아주 기본적인 색깔이 있어가지고 무지개 색깔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온 거예요. 예. 그런데 푸르다를 보면 오늘 이제 주제인 푸르다 거기서 나온 파란색 있죠. 예. 이 파라타라는 게 어떤 언어에서는 파랑색과 그다음 파란색하고 녹색을 나누는 언어가 있고 예. 어떤 언어에서는 우리말이나 중국어처럼 뭉치는 언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색깔의 빛의 스펙트럼을 쫙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색깔 중에 하나거든요. 예. 파란색하고 녹색이
가까이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두 색깔이 어떤 언어에서는 구분을 해서 구획을 하고 예. 어떤 언어에서는 구획을 하지 않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예. 존재하는 색깔은 무한한데 그거를 우리는 언어로 유한하게 범주화를 시켜요. 잘라서 예. 어떤 그 범주를 만드는 거죠. 이게 언어권마다 다른 거죠. 영어는 6개의 범주로 만들어서 그린하고 블루가 나누어져 있죠. 예. 그런데 한국어는 그린과 블루의 그거를 색깔을 표시하는 게 파랗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나누지 않고 중국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국 사람들은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뭐를 먼저 배우죠?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습득을 어린아이들이 보면 왜 어린아이들이 대체로 파란 신호등에 건너라 그랬을 때 파란 신호등이 없는데 초록색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예. 언어를 계속 이렇게 언어는 그 상황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 용법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용법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지 용법을 아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색깔이에요. 예, 예. 색깔을 칠하기 하자 그러면서 어린아이들한테 색깔을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색깔을 가르칠 때는 분명히 파란색하고 초록색은 다른 거라고 가르치죠. 예. 그렇게 색깔을 가르칠 때는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란 신호등 그럴 때는 파란 거 그러면 파란색과 녹색이 한국어에선 같이 취급된다. 이거를 아직까지 아이들한테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우리 어른이들한테 퀴즈 하나 내볼까요? 퀴즈요? 예, 네. 주시죠. 네, 퀴즈요. 예. 우리 그 형진 씨도 꼭 맞춰보세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단어 중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외래어라고 보통 그러죠. 예. 오늘 색깔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라색 있죠. 보라색. 보라색. 예. 네, 보라돌이 그렇게 얘기하는 보라. 예. 네. 보라색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잘 어울리실 것 같았는데. 예. 네.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형진 씨 슬라색 색깔이 보라색인데. 그래요? 저 처음 네. 알았는데 언제 보라색이요? 유튜브 보세요. 보라색 배경이에요. 보라색 좋아해요, 저. 뭐죠, 오늘 되게 이거? 힘들다. 나 뭔가 오늘 너무 힘들어. 제가 음성학자인데요. 딱 들어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 진실이 한 10%도 안 돼요. 네, PD가 억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 이거 보라 별로 어떡하지 막 안 그러면서 좋아해요. 보라색 어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퍼플 별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예.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자, 그러면 보라색 좋아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보라색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면 보라색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죠. 보라색 수입된 말입니다. 보라색이 수입된 말이라고요? 네. 어느 나라에서 수입된 말일까요? 이거 아는 분이 있나? 있어요. 예. 우리 어른이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라색은 수입된 말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수입된 말일까요?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선물을 드리고 네. 선물을 교수님이 주라고 담당 PD가 교수님이 주라고요? 오늘 죄송해요. 뭔가 오늘 저 자꾸 시험 보는 기분이고. 네, 그러면 또 예. 제가 책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새 책을 드려야 되나? 새 책은 7월 달이 지나야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언어의 줄다리기는 지금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고. 일단은 어떡할까요? 이번 퀴즈니까 명작 그 언어의 줄다리기를 네. 먼저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언어의 줄다리기 정답 맞히시는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4242번님은 보라카이라고 하셨는데, 보라카이 기발하다, 이거. 이거 기발하다, 진짜. 막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이분 주면 안 돼요, 큰일이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분 네. 드립니다, 이분. 이분 드린다고요? 예. 이거 너무. 형진 씨가 사서 드리는 걸로. 자, 일단은. 네,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네. 일단, 이 정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네네. 그러면 파란불로 다시 가볼까요? 예. 네, 녹색도 수입된 말인가요, 그러면? 녹색도 그렇죠. 예. 초록, 그래서 풀초자에다가
녹색할 때 녹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풀의 색깔은 초록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색 그러면 예. 이 청색은 남색과 녹색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예. 남색은 짙은 파랑색을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은 풀 색깔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합쳐서 청색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말로도 푸른 신호등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청신호 이렇게 얘기하는 중국도 이제 청 그러면 파랑색과 파란색과 그 녹색을 다 아우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언어권마다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지만 또 영어는 다르죠.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파란 신호등 그러면 신호등이 무슨 색깔이 파란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예. 아이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예. 우리가 처음에 시원하다 그러면 원래 개념을 배우잖아요. 시원하다 그러면 온도가 낮은 거죠. 예. 그런데 뜨거운 국 먹고 어떻게 해요? 시원하다.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뜨거운 막 탕에 들어가요. 요즘 사우나 못 가시잖아요, 많은 분들. 예. 근데 탕에 들어가요. 어떡하죠? 시원해. 시원하다. 예. 아이들이 이상하죠. 예, 예. 저거 이상하다. 시원한 게 아니라 뜨거운데? 이런 거나 똑같이 파랗다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색깔을 아우르는구나. 그런 용법이 언어에 있구나. 이거를 아직 어린아이들이 습득하지 못했고. 한마디로 사회성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배워가는구나. 그렇죠. 언어 능력이 높아지면서. 예. 네,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어떨 때는 뭉쳐서 사용하고 어떨 때는 분리해서 사용하고 예.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 네, 혹시 그 정답 맞나요? 일단은 6587번님 오늘 최영진 아나운서님 멘붕된 티가 너무 난다고 진행을 빨리 하라고. 4715번님 네. 오늘 네. 저희 세계 평화예요. 요 네. 시간이 네. 지금 전 세계 다 나왔어. 전 세계 다 나왔어요. 4715번님 네. 정답 이집트. 0779번님 프랑스. 땡. 4203번님 스위스. 땡. 6669번님 영국. 아니에요. 5160 인도. 아니에요. 8070 노르웨이. 아니에요. 4306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떻게 책 아꼈다. 어떡하죠? 4112번님 일본. 아니에요. 0779번님 폴란드. 힌트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힌트를. 네. 원나라를 세운 원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이 색깔도 같이 들어왔고요. 그때 그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아실까? 일단은 계속해서 들어온 정답이 3757 중국. 아니에요. 4959 중국. 그리고 4593번님 몽골. 이러면 안 되는데? 리액션 안 좋습니다. 네. 일단은 꾹 참아야 돼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정답 발표를 할까요? 해주시면서 오늘 좀 맺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입니다. 네,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그 영향을 받으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민요를 보면 어떻게 수진이, 날진이, 해동총, 보라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럴 때 보라매가 보라색 매예요. 근데 보라매는 원래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그런 어린 매거든요. 예. 근데 왜 보라매가 보라색과 관련이 있느냐? 그 매들이 1년이 되기 전에는 털갈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에 이제 보라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라매가 가지고 있는 색깔, 그게 이제 보라 색깔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나라 이전에는 그 보라매 얘기가 있기 전에는 보라색이 없었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유익했는데 제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방송하면서 오늘이 가장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맨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질문하죠. 제작진 뭐라 하죠. 문자 많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정답. 오늘 저희 지금 프로그램 제목을 맞춰주는 퀴즈였는데요. 3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었습니다. 7910번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타방송 듣다가 오늘 처음 들어왔네요. 첫 청취 기념으로 보내봅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첫 손님이시니까 우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5번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최영진 아나운서 같은 최 씨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최 씨 중에 최고 최형진 항상 응원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파이팅. 아유 감사하고요. 9310번님, 사무실 조용해서 일할 때 매일매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으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20, 30대를 위한 유익한 소식도 많이 전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예, 참고하겠습니다. 자, 정답자에게는 저희 제작진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선물 드리고요. 자, 트로이의 그린라이트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오늘은 차가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 한식입니다. 자, 푸른 물냉면 드시면서 아우 시원하다 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